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어제 베트남 보건부 차관에 정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특히 베트남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국내 기사는 이제 장전에 특별한 기사가 없는 가운데 최근 이제 매드아카이브에 게재되었던 이 나노코박스 3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에 언급되면서 탁월한 안전성 뭐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만 장중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몇 곡지가 나왔는데요. 이 보궐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해가지고 백지 신탁 의무를 정면적으로 이제 좀 거부했죠. 그래서 오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 신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주 보유가 부적절하다. 이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3천만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달 안에 이제 처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수탁자하고 신탁자가 서로 이제 정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해 주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소유권 관련되는 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행정심판에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HLB가 이제 여기에 관련이 돼 있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바이오주들을 최근에 많이 좋아하는 분위기들이 많은데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 쪽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다 이제 바이오 쪽이 많아요. 그리고 HLB는 추가로도 이제 물량이 한 2만 주가 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는데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안전성은 FA 합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본령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리보세라님의 NDA 신청이 가장 뭐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이제 모멘텀 측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골든타임은 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기대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이제 단기 모멘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WHO 그래서 주축은 자 리보세라님의 어떤 NDA인데요. 자 위험 어떤 적응증에서는 이제 3차, 4차 정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성이 좀 떨어지죠. 원래부터 이제 서양에서는 위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가장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 4차니까 시장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보면 2014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3차 치료제를 허가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 7년 동안에 한 1조 정도 매출을 냈으니까 한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천억에서 한 2천억 안쪽 정도의 어떤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 관계자도 또 중국에선 항서제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3, 4차 치료제 타켓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인디케이션의 그 신청을 NDA를 먼저 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임상은 다 끝냈고 그래서 프리 NDA 관련해서 이제 이 그 중국 처방 리얼월드 데이터를 좀 제출하도록 했는데 리얼월드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뭐 전자 이제 업무 기록이라든지 보험 청구는 어땠는지 질병을 어떻게 좀 등록해서 환자 관리를 하면서 환자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수정을 가지 않은 어떤 원래의 어떤 데이터를 FDA가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어떤 뭐 번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완료되면 NDA 신청이 뭐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적응증의 선양 낭성화 이런 게 있죠. 요게 오히려 보면 미국 쪽의 환자도 일정 수량이 되고 지금 희귀의약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양 낭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NDA 신청이 뭐 빠르게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어떻게든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 보면 HLB 생명과학이 그 2년 동안에는 이제 재무적인 어떤 역량을 늘려서 M&A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본령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인데 HLB 생명과학도 지금 이제 자금 조달을 BW를 통해 가지고 1천억 정도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타법인 정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탄을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회사가 좋아지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BW나 12 발행하면 향후에 오버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어떤 침해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관련되는 기사를 보게 되면요. 어제 보시게 되면 그 예, 어제에 이제 4월 4일 어제 오후에 그 정부 정례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시엔 투의 이제 보건부 차관이죠. 베트남에 이제 보건부 장관도 있고 네 분의 이제 뭐 차관이 있는데 자 자국 백신 관련해서 많은 이제 질문이 나왔고 그래서 도시엔 투의 이제 차관이 여기에 답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에는 나노코박스, 뭐 코비박, ARCT 로사 같은 백신 후보가 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좀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삼상 투여가 끝났고 삼상의 중간 평가를 가지고 보시면 윤리위원회하고 이제 그 자문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의 승인을 이제 받으면 이제 유통 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요 그 문서가 추가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회가 이 백신을 허가해서 보건부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유통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본다면, 보건부 차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코비박이라든지 ARC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는 아닌데,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마지막 단계쯤에 이제 4월 달에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와 베트남 백신의 진행 상황은 무엇이냐? 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쪽의 어떤 미디어의 기사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도수엔 투엔 보건부 차관이 세 개의 후보가 있다. 그리고 삼상의 중간 단계인데 여기도 보면 윤리위원회하고 자문회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보가 아직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나노젠이 이제 이런 그 최근에 이제 호난 그 회장의 장모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건부의 어떤 요청으로 열심히 자료를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홍반제 CEO와 더불어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거기를 좀 이제 맞출 수 있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구 프로콜에 따라서 문서를 완전히 이제 추가하고 나온 다음에 위원회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격이 있으면 나머지 이제 ARCT나 코비박 같은 게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부에 제출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4월 달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가장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부 차관도 백신이 인체에 주사하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높아가지고 백신 접종이 구체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다 이러면서 계속 뭐 서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무리 단계니까 조만간 뭐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 이번 주부터 3만 원대 부근에는 지금 계속 이제 지지 흐름을 일주일 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3월 달 중순에 이 과정을 올라가면서 3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야 되지. 수급을 보면 개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조금 매도, 외국인들 조금 매수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10%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압박은 있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 흐름도 그 최근에 좀 낙폭이 많았던 2차 전지라든지 뭐 컨텐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5G라든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오주들만 아직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안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순환의 흐름이 4월달 시장 조금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주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회복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자 HLB가 좋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려고 하면 뭐 이제 나노젠의 어떤 이제 결과가 조금 이제 4월달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1분기부터는 FA의 어떤 그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적에도 조금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보세라님하고 임상 그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NDA 관련되는 어떤 준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